한국인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그리고 가장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플랫폼 중 하나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네이버를 이용한 마케팅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를 이용한 마케팅이나 홍보라고 함은 크게 DA나 SA 같은 퍼포먼스 마케팅이 있겠고요. 그리고 블로그나 카페 등의 콘텐츠를 통해서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마케팅, 홍보 시작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케터 입장에서는 네이버를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인터넷 플랫폼 중 하나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는 검색 플랫폼이라는 인식을 갖고 계시면 좋습니다. 최근 젊은 세대일수록 유튜브, 인스타그램으로 검색을 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네이버가 검색용으로는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2B나 B2C 할 것 없이 모두 네이버를 활발히 이용하는 중이고 특히 B2C 산업군의 경우 소비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네이버 활용은 필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웨비나 주제가 블로그 인플루언서 마케팅인 만큼 순수하게 인플루언서 마케팅 측면에서 블로그 위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는 단순히 최대 검색 플랫폼으로 제품 첫 인지 경로보다는 제품에 대해 인지한 소비자가 추가 정보 탐색을 위해 사용하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앞으로 관련 캠페인을 진행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대부분의 산업군에서 블로그는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의 첫 인지 경로로 사용되기보다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인지한 소비자가 블로그 후기를 보고 추가 정보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이러한 정보들을 고려해서 구매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소비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무형 서비스 모두 네이버 블로그의 기본적인 후기가 갖추어져 있어야 서비스 신뢰도를 갖출 수 있고 판매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콘텐츠 마케팅으로 활용되는 주요 서비스들을 먼저 확인해 보면 크게 블로그, 카페, 지식인이 있습니다. 정보 탐색용으로 가장 활용되는 블로그를 포함해서 카페나 네이버 지식인 또한 모두 살면서 여러 번 사용해 보셔서 다들 대략적인 특징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블로그는 일기처럼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서비스로 블로그 이웃과 교류를 하거나 신규 상품 발견 혹은 기존 상품 추가 정보의 탐색의 역할이 가장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카페는 관심 분야가 같은 타겟을 목표하는 데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요새 소비자들도 광고 협찬 게시물에 대한 인지가 높아졌다 보니까 특히 블로그는 협찬글이 아주 많다 보니까 오히려 협찬글이어도 내돈내산 콘텐츠가 아니더라도 내게 도움이 된다면 크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인식이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커뮤니티 성격이 아직까지 강한 카페는 블로그보다는 광고글에 좀 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서 서로 신고를 하고 콘텐츠가 삭제되는 양상이 빈번합니다. 이 때문에 언더커버 카페 바이럴 캠페인을 진행하실 때는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은 지금 활용도가 크게 높지는 않지만 고연령을 타겟으로 하거나 블로그나 카페로 녹여내기 힘든 세부 정보를 정확히 명시하고 싶을 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의학 같은 캠페인을 할 때는 종종 이용되는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네이버 주요 3가지 컨텐츠 서비스를 모두 상세히 다루면 좋지만 오늘의 웨비나 주제가 블로그 인플루언서 마케팅인 만큼 인플루언서 마케팅 매체로서 네이버 블로그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앞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반 블로거, 파워 블로거, 네이버 인플루언서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집니다. 보통 일반 블로거라고 하면 모든 블로거를 모두 명칭하는 말이기는 하나 저희가 보통 협업하고 있는 블로거는 일평균 1000명 이상부터 활용되고 있습니다. 단순 협찬은 이렇게 일평균 방문자가 1000명 내외 되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도 포함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파워 블로거는 기준이 브랜드나 캠페인마다 상이해야 하긴 하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일평균 방문자가 5,000명 이상이다 라고 하면 파워블로그로 지칭하는데 크게 이슈가 없겠습니다. 네이버 인플루언서는 블로거 서비스 중 가장 요즘 핫한
채널이기도 한데요. 네이버가 공식 지정해야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되고 카테고리별로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각각 지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가 뷰 탭을 삭제하고 블로그 탭, 인플루언서 탭으로 탭을 나누는 등 변화를 도모하기도 하였고 계속해서 인플루언서 카테고리가 고도화되고 있는 등의 업데이트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인플루언서 영역은 계속 주시하시면서 마케팅에 활발히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좀 전에 블로그는 제품 첫 인지 경로보다는 추가 정보 탐색 경로로 활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품 미인지 고객을 놓칠 수는 없으니 상위 노출은 블로그 마케팅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기준 중 가장 중요한 기준의 한 가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상위 노출되면 유사 제품군에서 추가로 우리 제품이 서비스가 노출될 수도 있고 특정 집중된 제품이나 서비스 없이 상황에 따른 제품이나 서비스를 찾고 있는 소비자를 유입시키기에 매우 유리해지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캠페인에서 블로그 전략이란 블로그 컨텐츠를 상위 노출시키기 위한 전략과 동일합니다. 상위 노출을 위한 블로그 컨텐츠 계획을 짤 때는 크게 세 가지를 고려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어떤 블로그 채널을 쓸지. 두 번째, 어떤 키워드를 쓸지. 세 번째, 언제 업로드를 할지입니다. 이 중 업로드 시점은 상황에 따라 상이한 경우가 많아서 오늘은 블로그 선정이나 키워드 위주로 블로그 전략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블로그 채널을 이용해야 할까입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장 잘 소구할 수 있는 블로거는 크게 해당 분야가 전문 분야로서 관련 지식이 많은 블로거이거나 블로그 협업 경험이 많아서 가이드 이해도가 높은 블로거를 뽑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블로거들의 공통된 특징은 네이버 알고리즘에 따라서 콘텐츠를 상위 노출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블로그인데요. 단순 일평균 방문자 수만 보고 블로그 채널을 선정하기 보시다는 이렇게 유의미한 수치들을 고려하셔서 선정해 주시면 좀 더 상위 노출 될 확률이 큽니다. 이러한 채널들이 대부분 블로그 지수가 높은 채널들이고 네이버 알고리즘에 최적화되어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의 컨텐츠를 업로드한다고 하더라도 더 많은 타겟에게 노출될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네이버 알고리즘은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기존에 좋은 경험이 있었으니 계속 그 블로거와 협업을 계속하기보다는 새로운 캠페인을 진행할 때마다 각 제품이나 상황 키워드에 맞춰서 블로그를 리스트업하고 그 시점에 맞춰서 채널에 협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새롭게 리스트업했을 때 기존에 좋은 결과를 지녔던 블로그가 계속해서 알고리즘에 좋게 안착되어 있는 것이 보인다면 계속 협업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죠. 또 블로그 채널을 추천해주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변화하는 알고리즘과 관계없이 어떤 채널이 최적화되어 있는지 채널을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블로거를 서칭하는 단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가장 먼저 카테고리별로 최적화된 블로거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카테고리를 분류하면 좋을지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거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버와 달리 컨텐츠마다 다른 에고를 장착하고 카테고리 구분 없이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하는 경향이 있어서 동일한 카테고리가 아니더라도 컨텐츠 퀄리티가 좋게 작성되기도 하지만 네이버 알고리즘 매칭을 위해서는 카테고리별로 최적화된 블로거와 협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카테고리가 네이버에서 제시하는 일반적인 분류 항목인데요. 이러한 카테고리 중 가장 활발히 운영되는 분야인 패션, 뷰티, 육아를 예시로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션, 뷰티 카테고리입니다. 해당 카테고리는 아무래도 외관에 관심이 많은 여성 유저들이 뷰티 콘텐츠와 패션 콘텐츠를 가리지 않고 콘텐츠를 발행하는 경향이 짙다 보니 겹치는 구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패션, 뷰티를 홈칭해서 채널들을 활용하기보다는 조금 더 고관여 카테고리를 찾아보시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 뷰티는 스킨케어, 색조, 헤어, 바디케어 정도로 나눠볼 수 있고 패션은 럭셔리 브랜드나 일반 브랜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 카테고리별로 특징이 다르니 이 내용을 잘 활용하시면 추후 블로그 채널을 선정할 때나 리스트업 하실 때는 물론 가이드를 작성하실 때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킨케어 특화 블로거는 민낯의 비포 애프터를 잘 표현한다거나 색조 특화 블로거는
스스로 이미지를 보정하는 능력이 좋아서 전 색상 발색 컷을 촬영하거나 연출 컷을 촬영할 때 상세 페이지와 흡사하게 잘 표현해서 우리 브랜드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을 이용하시면 결국 블로그 컨텐츠 퀄리티가 높아지는 결과로 이루어집니다. 이번에는 육아 카테고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육아의 경우 자녀 나이에 따라서 임산부, 영유아, 유아, 초중등 고등학생 타겟팅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아동 발달이나 학습, 교육 등 특수 분야 전문 블로거 분들도 있습니다. 블로그로 홍보할 제품이나 서비스에 따라서 육아 블로거들을 푸드, 건기식, 육아용품, 오프라인 방문 가능 블로그, 지자체 지원 설명 보관형 블로거 등으로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 유아 제품을 마케팅하실 때는 연령별로 섭취하거나 사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서 꼼꼼히 블로그의 자녀분 나이가 어떤지 체크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수는 아니지만 한 가지 성별에 집중되어 있는 제품이 아니라면 남녀 성별을 비슷하게 맞춰서 진행해 주는 것이 효과가 좋은 점을 저희가 많이 봐왔습니다. 이렇게 블로거들을 선별하셨다면 이제는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 달라고 할지 블로거들에게 요청할지도 고민을 해봐야 하는데요. 핵심 키워드를 선별해서 컨텐츠 안에 녹여내시면 비슷한 내용이어도 훨씬 컨텐츠 조회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SEO처럼 인플루언서 마케팅에서도 키워드의 선정은 블로그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키워드를 고르실 때는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어떤 키워드를 사용해 보실지 서칭해 볼 수 있는데요. 제품 서비스 관련 키워드는 필수 노출 정도에 따라서 메인 키워드, 서브 키워드로 분리됩니다. 메인 키워드는 브랜드명, 제품명, 메인 USP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상위 노출 목적 키워드는 경쟁력 높은 메인 키워드 외에 상위 노출될 확률이 높은 키워드를 선별하기 위해서 별도로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용 상황이나 시즌 이슈를 넣어서 컨텐츠를 좀 더 구체화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너럴한 상황에서는 상위 노출되기가 어렵기도 하고 정밀한 타겟팅이 어려워서 타겟팅에 맞는 상위 노출 키워드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스마트 블록을 이용해서 인기 주제를 고려한 키워드를 반영해 주시면 상위 노출 확률이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새 스마트 블록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고 키워드를 선정하실 때 스마트 블록은 꼭 한 번씩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 챌린지는 요즘 마케터라면 꼭 알아야 하는 시스템 중 하나인데요. 키워드 챌린지를 진행할 수 있는 키워드는 네이버에서 따로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